자, 계속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풀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요. 자, 복수거래 키를 사용해서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F7번 눌러야 된다. 먼저 체크해 놓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를 통해 발급하고 전송해라. 자, 그 다음 자료 설명 보면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가 되겠고요. 자, 상품 매출 대금 중에 200만 원은 10월 2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돼 있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거래 유형 3번으로 들어가겠구나. 분계 유형 3번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우선 날짜 10월 8일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11번 과세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복수거래로 입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뭐 이제 공급 가액과 우리 공급 대가까지 다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거래처는 핑크 세상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입력 안 한다 그랬고요. 자, 혼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상품을 공급하고 라고 했으니까 상품 매출이 나올 거고요. 1,400만 원이 반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140만 원만큼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0만 원은 먼저 받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선수금이 200만 원이 없어질 거고, 10월 2일에 받았던 거니까 10월 2일 거 한번 조회해서 선수금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긴 할 건데, 선수금으로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도 이제 핑크라고 걸려 있을 겁니다. 핑크 세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받기로 했다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나머지 1,340만 원만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도 거래처 걸어줘야겠죠. 자, 우선 여기서 10월 2일 거 먼저 조회해보면, 자, 선수금 핑크 세상이라고 지금 200만 원 걸려 있죠.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10월 8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10월 8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형 11번이고요. 품명은 복수거래였죠. 자, F7번 눌러서 입력하겠습니다. 기초 세트 100개 9만 원이네요. 기초 세트 100개 9만 원. 자,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100개 5만 원입니다. 색조 화장품 100개 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핑크였죠. 자, 전자 입력 안 하고 혼합이었습니다. 자, 대변에는 그대로 입력이 잘 돼 있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 썼던 것처럼. 자, 차변에 우리 선수금이 들어와야죠. 자, 그리고 선수금에 대해서 금액이 200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1,340만 원만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핑크 세상으로 둘 다 거래처 걸려야 된다.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이번에는 이제 발행하고 전송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로 들어가겠고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로 그냥 간단하게 조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세 번째 줄에 우리 핑크 세상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자, 이거 체크하시고, 자, 간단하게 F3번 눌러서 발행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발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발행이 되면 나가서 전송 성공으로 이렇게 조회 눌러서 반영되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도 전자세금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죠. 조회 버튼 눌러서 전자 발행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먼저 보면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료 설명 보니까 상품 배송용 화물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되겠고요. 거래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계정 과목도 알려줬네요. 자, 입력을 하기 전에 우선 유형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날짜 10월 12일 날짜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이냐 아니면 54번 매입세액 불공제냐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품 배송용 화물차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51번 과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타이어 교체, 자 금액은 지금 14만원짜리 4개 해서 56만원이죠. 자 56만원 그리고 56,000원. 자 거래처는 금정 타이어고요. 자 전자여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까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한번 거래를 입력을 한번 해보면 보통예금이 우선 빠져나간 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56만원과 56,000원 합쳐서 61만 6천원 같은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죠. 자 우리은행이라고 거래처도 걸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매입해온 거 우리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차량 유지비 56만원이 발생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56,000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의 제일 중점인 부분은 54번으로 하느냐 51번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상품 배송용 화물차의 타이어 교체하는 이게 다시 말해서 상품 배송용 화물차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대상이냐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냐를 따져보는 건데, 우선 우리가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말은요 이제 말 그대로 승용 목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화물차는 물건을 옮기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 화물차를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어떤 이사할 일이 아니면, 회사에 있는 직원이나 뭐 사장님이 이사할 일이 아니면 회사에 있는 화물차를 가지고 뭐 따로 쓸 일이 크게 뭐 있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승용차에 비해서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걸로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 차량 유지비와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대변에 입력이 될 거다. 51번 과세를 입력할 거다. 이 부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날짜 10월 12일로 가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2일이고요. 자 유형은 51번이었죠. 자 품명은 자 타이어 교체 4개 14만원입니다. 타이어 교체 4개 14만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금정이었죠. 금정. 자 그리고 전자는 맞았었고 분계는 혼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차변에 상품으로 자동이 입력되는데 이게 우리가 차량 유지비였죠. 자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61만 6천원이 빠져나갔고, 자 이게 우리은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우리은행이죠. 자 거래처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변경까지 해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이렇게 거래처 이제 반영된 것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를 보면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 군부대 위문품으로 기부할 복숭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 오면서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기 때문에 53번 이겠구나. 날짜는 10월 20일이네 라고 확인이 되겠고요. 우리 사온 거 영덕 복숭아입니다. 자 규격은 수량은 100개, 단가는 3만원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서 300만원만큼 공급 가액으로 들어가고, 세액은 없겠죠, 면세니까. 자 거래처는 청수 할인마트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자 분계는 외상으로 했지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대금은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었죠. 자 외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으로 입력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부하기 위한 거니까 기부금으로 3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 300만원이다. 청수한테.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월 20일 날짜로 한번 이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10월 20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유형은 53번 면세였고요. 영덕 복숭아였습니다. 수량은 100개, 단가는 3만원이었고요. 자, 청수라는 거래처,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이었죠. 자, 그리고 차변의 상품이 기부금으로 바뀌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금으로 300만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좀 이번에 빠르게 입력해봤는데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 빠르게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은 지금 제가 띄워놨으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미가공 식료품을 사왔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게 53번으로 유형이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먼저 보면요. 매일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자료 설명 보면 영업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되겠고요. 자, 매각 직전에 자산 내역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증빙을 보니까 자, 승용차를 얼마에 팔았냐면 250만 원에 팔았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판 거니까 날짜 11월 5일이고 11번 과세. 자, 뭐 팔았냐면 승용차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판매한 건 250만 원에 판매했고요. 25만 원만큼 세액이 발생할 거고, 자, 거래처는 지난중고차, 자, 전자는 여. 자, 붕괴는 외상으로 했지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혼합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붕괴를 할 때는요. 지금 우리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를 먼저 그려야 돼요. 자, 승용차 차량 운반구를 지금 1,3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만 원이죠. 그래서 지금 2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250에 판 거예요. 5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차량 운반구가 1,300만 원짜리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외상 미수금. 자, 아직 미수금으로 275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25만 원만큼 발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50만 원만큼 이익이다 라고 했었던 거는 어디에 반영이 돼야 되냐면 네, 여기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5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좀 화면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정리해서 한번 다시 써보면, 자, 재무상태표에 지금 차량 운반구가 1,3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만 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2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250만 원에 팔았어요. 5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라벨 붙이면 되죠. 자, 3번, 4번까지. 자, 분개해보면 차량 운반구 1,300만 원짜리가 지금 없어졌고요.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1,100만 원. 그리고 받기로 한 게 25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에서 좀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25만 원이 붙다 보니까 이 금액에 25만 원이 추가가 될 겁니다. 못 받은 돈이. 그래서 우리 미수금으로 275만 원만큼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만 원만큼 반영이 될 거다. 이 미수금에는 우리 지난중고차라고 거래처도 걸려야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입력했던 우리 유형부터 하나씩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분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11월 5일입니다. 자, 과세 매출이었고요. 자, 우리 승용차 팔았다라고 했었죠. 자, 공급 가액은 250만 원이었고요. 자, 지난 중고차에 팔았습니다. 자, 전자 맞고 분개는 혼합이죠. 자, 대변에 우리 입력돼야 될 거, 자, 차량 운반고 208번으로 1,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만원. 자, 그 다음에 다시 차변에 미수금이었습니다. 미수금 275만원. 자, 그리고 다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만원 이렇게 입력되어야 하겠고요. 자, 이 내용 이제 분계 지금 좀 짧게 나와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차량 운반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감가상각 누계액과 미수금이 차변 지난중고차 거래처 걸린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제 풀어봤는데 4번 문제는 좀 우리가 손댈 게 많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재무상태표 그려가면서 천천히 인식을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니까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료 설명 보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전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매출 전표 살펴보니까 우리 삼성카드로 샀고요. 11월 10일 날 샀습니다. 자, 57번 카드 과세로 입력할 수 있겠고, 자, 뭐 샀냐면 공기청정기를 샀네요. 자,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샀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사는 우리 삼성카드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자, 176만원이네요. 자, 176만원만큼 공급 가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천리가전입니다. 그리고 전자 입력 안 한다 그랬고 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분계로 나오겠죠. 자, 우선 우리가 사온 것들 중에 비품으로 160만원이 등록이 될 거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16만원 나올 거고, 나머지가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자, 삼성카드에 미지급금으로 176만원이 설정이 될 거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 그대로 한번 11월 10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이고요. 카드 과세였죠. 자, 그리고 카드사는 삼성카드였습니다. 자, 품명은 공기청정기, 자, 공급가액은 176만원으로 입력해서 나눠주자라고 했었고요. 거래처는 천리가전입니다. 자, 전자 입력 안 하고 분계 4번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미지급금,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상품을 212번 비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분계 유형 잘 골라주시면 손댈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인데 밑에 있는 평가 문제와 자료 설명 먼저 보고 그리고 증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 보니까 매출 거래처 선물용 로얄 홍삼청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 선물용이래요. 그러면 접대비구나. 그러면 세금계산서니까 54번 불공이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11월 20일이네요. 11월 20일 54번. 자, 불공. 자, 그리고 이거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로얄 홍삼청 산 거 요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거래처 건강해로 걸어 주시면 되고, 전자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혼합으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분계해보면 접대비 그리고 미지급금 각 440만원씩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미지급금에는 우리 건강해라는 거래처가 걸려야 하겠죠. 자, 한번 11월 20일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이고요. 54번 불공. 자, 그리고 우리 접대비와 관련된 거니까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품명은 지금 뭐였냐면 로얄 홍삼청이었습니다. 로얄 홍삼청. 자, 수량 단가 보니까 40개에 10만원짜리네요. 40개 1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 거래처는 건강해였습니다. 자, 전자 맞았었고 붕괴는 혼합이었죠. 자, 우리가 사온 거 접대비입니다. 813번 접대비로 바꿔주시고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으로 마찬가지 440만원 이렇게 건강해까지 반영이 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받는데 지금 세금계산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제로 했고, 만약에 이걸 카드로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일반 전표로 가야 된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 회계 처리 납부 부분 살펴볼게요. 평가 문제 보니까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나 봅니다. 자, 조회하고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이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1월부터 3월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정리분기하자 그랬을 때 일반 전표 입력하기로 했었죠. 3월 31일에 입력을 해줄 건데, 자,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이었습니다. 정리할 때는 반대로 나와야죠. 자, 부가세 예수금이 지금 932만 7천 원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432만 6천 원만큼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 보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감 세액이 지금 500만 1,000원이네요. 자, 이게 우리가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3월 31일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이라고 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 932만 7천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로 했었죠.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우리 금액이 얼마였냐면 432만 6천원입니다. 쭉 넘어가서 대변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시 대변에 이번엔 미지급세금이죠. 자, 500만 1,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수행하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부가세 정리분계를 하신 게 되겠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미지급 세금이 지금 대변에 설정이 됐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4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미지급 세금이 차변에서 없어질 거고, 이걸 우리가 뭐 돈으로 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로 납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까지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부분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결산 부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1번 보면요. 평가 문제 보면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사 정리 분계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료 설명 보면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한 12월분 이자는 다음 달 10일에 납부할 예정이고, 이자율은 연 3%고, 자,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있고요. 이자는 11월까지 정상 납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12월분 이자 한 달치만 잘 따져주시면 되겠는데, 계산 먼저 해봐야겠죠. 그러면 자, 2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3%. 자, 이게 1년치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했대요. 12월까지 한 달만 다시 가면 되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12분의 1을 곱해서 12월분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금액만 잘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는 프로그램 계산기 사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2월 31일로 바꿀 거고요. 자, 컨트롤 Q 눌러서 자, 2천만 원에다가 자, 0.03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1년치가 60만 원인데요. 다시 이거를 12로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년에 다시 12월분 한 달치 이자는 5만 원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고, 이거 그대로 이자 비용으로 5만 원 발생했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5만 원 발생했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자동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료 설명 보면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12월 31일 현재 전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1,300만 원이고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했대요. 두 가지를 해야 되네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자, 대손 충당금 우리 보충법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해가지고 잔액이 얼마인지 보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 주실 거고요. 자, 외상매출금 그리고 받으러움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자,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도 미리 띄워 놓을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미리 들어가서, 자, 우리 대손 부분이니까, 자, 이 밑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이 두 칸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내용 가지고 계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식을 세워보면, 자, 외상매출금 287001 000 곱하기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127만 원을 빼주시면 우리가 보충해야 될 금액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530만 원인데 여기에 1% 곱하고 지금 뺄 게 없죠. 네, 대손충당금이 따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바로 보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287001 000 곱하기 0.0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87만 10원만큼이 설정돼야 되는 금액인데 여기서 127만 원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160만 10원만큼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네요. 160만 10원입니다. 자, 이렇게 외상매출금 부분에 이렇게 대손삼각비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자, 두 번째 우리 530만 원에다가 0.01 곱해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53,000원, 그리고 우리 기존에 설정돼 있었던 금액 없기 때문에 여기에 53,000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우리 대손삼각과 관련된 부분 완료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부분인데 퇴직금 추계액이 1,300만 원이었는데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우리 충당부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1,300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전표 추가해서 우리 일반 전표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결산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회 문제 두 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얼마인가 라고 나왔네요. 자, 2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월부터 9월입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네, 16번 부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세액이라 그랬으니까 8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0만 원 3번에 있죠. 3번 80만 원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손익계산서 조회 부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메뉴 나가서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 1월부터 6월 상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6월로 가면 되겠죠. 자, 6월로 조회해 주시고, 주당 순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 기능모음의 주당 순이익을 이용해서 산출하라고 설명까지 해놨네요. 그래서 기능모음의 주당 손익 부분 눌러서 확인을 해줄 거고요. 자, 우리 주식 수가 지금 만주입니다. 자, 만주 반영해 주시면 3,000원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죠.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19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론 부분을 마지막에 풀어주시면 되고, 실무를 먼저 풀어주실 건데 실무를 40분 안에 마무리를 하시고 이론 부분을 20분 동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